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문구는 밥 딜런의 말인데요. 바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꼭 기상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을 다 몰라도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만 잘 관찰해도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건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까지 꼼꼼히 살펴서 이 회사가 진짜 얼마짜리인지, 즉 내재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건 회사의 속사정보다는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 분석은 오르는 이유를 찾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짐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왜 인기가 많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포스코라는 회사에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하려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순이익 증가율은 어떤지는 물론이고 국제 철강 가격까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전문 지식을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반면 기술적 분석은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시장이나 어떤 종목에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적용성이 있고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순환적인 특성에 집중해서 노력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종목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그림을 보는 감각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저자는 달의 모양이 바뀌는 과정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백남준이라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 가운데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달이 변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 12개에 담은 작품이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달의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달을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착안한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요. 초승달일 때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보름달처럼 꽉 찼을 때는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일 때 사서 보름달일 때 파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미 보름달처럼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사면 기울기 시작할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술적 분석의 원조라고 불리는 찰스 다우의 이론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술적 분석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는 것이고, 셋째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시장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증시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인데요. 그 배경이 경제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기술적 분석가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이 가격에 다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측 가능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감정까지도 가격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조차 곧 가격에 반영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분명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전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듯이 주가도 한번 오르거나 내리기 시작하면 반대 방향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추세 순응 전략인데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확인되면 매수하고
하락 추세로 확인되면 매도 쪽에 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사기 부담스럽더라도 새로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면 추세를 믿고 매수하고, 반대로 새로운 최저가를 갱신한다면 매도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 가격이 움직인 흔적을 종이 위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한번 마음먹은 생각을 좀처럼 쉽게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맞다는 쪽으로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패턴이 시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는 과거를 얼마나 잘 연구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전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의 좋은 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겠죠. 잠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총나라를 세운 유비는 한때 라이벌인 조조 밑에 얹혀 살았는데요. 자신의 큰 뜻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능력을 감추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지혜를 도광양회라고 부르는데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해 보이는 기술적 분석에도 학자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비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차트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알아보고 은연중에 그 패턴대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패턴을 완성시켜버린다는 비판입니다. 즉, 예측이 맞은 게 아니라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라는 지적이죠. 요즘은 컴퓨터로 자동 매매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정해진 신호에 따라 시장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도 있는데요. 오늘날 알려진 기술적 분석 기법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시장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과거 자료를 가지고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꽤 설득력 있는 지적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기술적 분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날씨를 예측할 때도 결국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잖아요. 사업이나 경제를 전망할 때도 첫 단계는 언제나 과거의 관찰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분석을 의심한다면 사실 다른 모든 예측 방법도 똑같은 이유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비판에 대한 반론입니다. 세 번째 비판은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서로 아무 상관관계 없이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미래 가격을 맞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꽤 그럴듯한 이론처럼 들리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보면 심전도 그래프도 그냥 불규칙한 선처럼 보이지만 훈련받은 의사가 보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은 섬에 갇혀 있다가 파도가 6번째까지는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지만 7번째 파도만은 다시 바다로 되돌아 나간다는 규칙을 발견하고 그 파도를 이용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한 경험과 분석을 쌓으면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랜덤 워크 이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용할까요? 먼저, 굶주리다가 넓은 초원을 만난 얼룩말처럼 이 종목 저 종목 정신없이 옮겨 다니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종목이 많다고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 개 종목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차트는
가격 변동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화된 기록입니다. 위험한 바다를 항해할 때 지도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듯이 차트가 있으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손절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할지 정하는데도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기술적 분석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참고 자료로서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얻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적인 접근법까지 접목되면서 기술적 분석이 점점 더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역사에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오 이론을 만든 찰스 다오가 있는데요. 그는 평균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에드워즈와 맥이라는 두 사람은 추세선이나 머리어깨형 같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차트 패턴 개념을 정리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최근으로 넘어오면 루이스 야마다라는 여성 분석가는 월스트리트 최고 애널리스트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4년을 주기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바톤 빅스는 모건 스탠리라는 큰 투자은행을 키워낸 전설적인 투자 전략가였고요. 일본에서는 사사키 히데노부라는 분석가가 여러 차례 시장의 폭락을 미리 예견해서 최고의 기술적 분석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에 담긴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를 연구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시장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주가는 추세를 이루며 움직이고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세 가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